네팔 정부가 인도 세럼 인스티튜트에서 생산한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점점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15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270명이 나왔습니다. 270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6,816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8.75%였습니다. 이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가 차지하는 숫자는 172명입니다. 하루 확진자의 63.70%. 확진 사람 수가 적으니까 카트만두에서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카트만두 밸리는 지금 12만 4,490명이 됐습니다. 172명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22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6명입니다. 박타푸르는 많이 줄었네요. 활성화 사례도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활성화 사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33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287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75명. 이래서 지금 현재 2,696명입니다. 이 2,696명은 네팔 전체 활성화 사례의 62.68%, 조금 더 올라갔죠, 그렇죠? 62% 넘는 수가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가. 카스키는 지금 현재 활성화 사례가 122명입니다. 카스키는 포카라가 속해 있는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갖고 있는 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입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지금 현재 2,334명이거든요. 그리고 제로 디스트릭트,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 3개가 됐네요. 3개가. 칼리곳, 무구, 루쿰 웨스트, 이렇게 3곳의 디스트릭트는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5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948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3%로 0.01% 올라갔습니다. 활성화 사례 이 전날에 비해서 133명이 빠졌네요. 133명이 빠지면서 4,301명이 됐고요. 이 4,301명 중에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사람이 3,307명. 자가치료가 엄청 많죠. 시설치료가 994명입니다. 시설치료, 병원 같은 데서 치료받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중증환자 보겠습니다. 중증환자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65명, 산소호흡기 38명 되겠습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390명이 나왔네요. 390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567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7.65% 보이고 있습니다. 검역수는 어제하고 똑같이 231명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요. PCR 테스트는 좀 하루 동안 3,084건 했습니다. 3,000건 초반대 했네요.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200만 5,125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도 백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팔 인도에서 제조된 코비드 백신에 대한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하고 인도 푸네에 본사를 둔 세럼 인스티튜트에서 제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코비실드에 대한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코비실드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하기로 한 결정은 금요일 보건인구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보건인구부는 이미 수요일에 네팔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을 가져오기 위한 수입업체 등록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 현재 3곳의 수입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인구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웃 인도는 이미 세럼 인스티튜트에서 제조한 코비실드에 대한 조건부 응급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 세럼 인스티튜트에서 생산한 백신 중에서
네팔을 비롯해 서남아시아 쪽에 600만 개를 갖다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태고요. 얼마 전에 네팔 외무부 장관이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로 날아가서 인도 외무부 장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한 결과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뭐 100만 개가 됐던 80만 개가 됐던 네팔로 일단 갖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종사라든지 아니면 고령자 중에서 좀 많이 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죠. 일단은 뭐 되게 좀 발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적하는 사진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좀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네팔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백신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의 제목은 문화유산 보존주의자들의 꺼멀 포커리 시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문화유산 보호운동가들은 카트만두 꺼멀 포카리에서 몇백 년이 지난 연못의 보존을 요구하며 상징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들은 연못의 진흙으로 얼굴에 칠하고 당국이 라니 포카리 복원 작업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꺼멀 포카리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꺼멀 포카리에 작은 인공 연못 4개와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는 분수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온도를 유지하고 지역의 도시 홍수를 완화하는 목적을 무시하고 이것을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환경 미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한 자연 연못에 가까운 꺼멀 포카리를 콘크리트 연못으로 바꾸는 데 대해 복원 방식에 대한 많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연못의 기능은 사회적 측면을 넘어 자연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카트만두가 계속해서 빠르게 도시화됨에 따라 꺼멀 포커리와 같은 열린 공간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환경보호론자는 말합니다. 네, 꺼멀 포커리가 지금 제가 있는 여기서도 걸어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큰 인공 연못입니다. 인공 연못인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석축들, 주변에 있는 석축들이 다 무너져 갖고 그냥 자연 연못처럼 됐어요. 되게 물고기도 되게 많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카트만두 시에서 좋게 바꾼다고 하는데 이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공 연못을 거의 뭐 이제 콘크리트 바닥 다시 치고 그리고 분수대 만들고 그리고 놀이공원식으로 레크레이션 센터 만들겠다라고 하니까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뭐 학자들도 있고 뭐 운동가들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되게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이 적절한 부분에서 어떤 그 개발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기사에도 보듯이 인공 연못이 자연화돼서 자연 연못화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콘크리트로 다 한다는 게 좀 그것이 좀 문제이지 않는가. 옛날 방식대로 네팔 같은 경우는 돌과 아니면은 벽돌로 보통 연못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방식을 이제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티비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